근데 정말로 제가 배우분들이 저희 영화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제가 베를린에서 그 두 배우분의 연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에는 한예리와 김설진 배우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칸찬일의 시네킥의 칸찬일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어제 개봉한 봄밤의 감독 강미자 감독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밤 연출한 강미자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하도 이 영화에 깊은 감명 내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봄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 권여선이라는 작가, 진짜 걸출한 작가죠. 뭐 웬만한 그냥 문학상은 다 휩쓴 권여선 작가의 동명 원작. 그리고 김수영, 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설명이 필요 없는 김수영 시인의 봄밤. 그 두 봄밤이라는 모티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영화로 옮겼는데, 책을 주문해서 읽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적 관계가 굉장히 다 제거되고 딱 두 인물로만 가지 않습니까? 원작에서 그러한 인물들이 좀 부차적이라고 여겨서 다 배제시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까? 제가 그 봄밤을 읽었을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그렇죠. 소설이. 네, 그래서 그 제가 느낀 아픔을 영화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애초부터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재현하겠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경하고 수완에게만 집중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시나리오도 그렇게 구성을 했죠. 사실은 원작 소설이라고 했을 네. 때, 그리고 또 소설보다 김수영의 시인의 네. 봄밤은 훨씬 더 많이 네. 강렬하게 쓰이는데, 그것은 뭐 혹시 김수영 시인에 대한 뭐 존경, 애정 이런 것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소설에서 술 취한 연경이 이제 봄밤을 막 외우는데, 네. 그 봄밤이란 시가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려가지고 이제 제 동거하는 사람이 벽에다 붙여놔가지고, 저는 그냥 그 시가 저한테는 그냥 혼자 길 걸어갈 때, 술에 취했을 때, 아니면 미자야 좀 더 힘내자 뭐 이럴 때 그냥 외우던 읊조리던 시여서 소설 속 연경의 그 시를 읊을 때 저는 그냥 소설 이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막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시를 출력해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면은 지금 다 암기하시겠죠? 아, 필요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아, 있는데 한번 네, 한번 외울 수도 그 있을 것 김수영의 봄밤을 암송해 주시죠. 제가 보면서 혹시 틀리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옆에서 거들겠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떨리는데.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 봄이여.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기적 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 오 인생이여.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와우. 야, 대단히 놀랐습니다. 저는 이거 아마 1000번을 읽어도 외우지 못할 텐데, 저도 술 먹은 연경이 네. 애타도록 마음을 서둘지 말라 하는데, 이건 뭐지? 왜냐면 저도 뭐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김수영 시인의 봄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술 취한 중증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영경이 그 수안에 등에 업혀가면서 네. 시를 읊조리는데 와우 미치겠는 거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두르지 말라. 그리고 여기 또 마지막에 애타도록 마음에 서두르지 말라. 그래서 야 영화 속에서 이 시가 이렇게 강렬하게 쓰인 예가 과연 있었던가. 물론 우리 동주라는 네. 그 이준익 감독의 걸작이 떠오르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 윤동주 시인의 막 시가 나오는 것과 김수영 시인의 봄밤이 이렇게 들리는 것은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원작보다 이 시는 미리 권여선의 그렇죠. 소설보다 제- 이 시를 예, 제 생각은 그러면 좋아요. 결국에 이 영화의 출발은 김수영의 시부터 시작. 그랬을 수도 있나. 그렇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네네네. 있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권여선의 팬이 되고 뭐 김수영 씨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 봄밤을 저는 시를 암기를 잘 안 하는데 이 시는 좀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계속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순서를 잊어버렸는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빠져보자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 영화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예요. 그냥 봄밤 제목하면 굉장히 좀 낭만적이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진짜 절절한. 사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영화는 리빙 라스베가스잖아요. 라스베가스를 떠내면 근데 급이 달라요. 그 영화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톤앤 매너나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왜냐면 거기서는 매춘부와 알코올 중독자,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 여자가 매춘부. 네. 이 영화에서는 여자는 중증 알코올 중독, 그리고 남자는 루마티스 관절염을 앓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래서 이 둘은 알류 커플이라고 네. 그 요양원에서 소설에서는 알류 커플이라고 영화 속에서는 뭐 특별히 알류 커플이라고 언급되지 않는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소설은 알류 커플로. 앞으로 제가 라스베가스를 떠나보내고 계속 봄밤을 떠올릴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감사합니다. 저는 영경과 수완의 사랑이 너무 아프지만 거기에서 저가 느꼈던 감정은 그거에서 끝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여선 작가님의 봄밤을 읽고 너무 아팠지만 그런데 그 안에는 뭔가 따뜻함이라고 해서 사람을 살게 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영화에 어디인가 한 구석에 이렇게 스며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이 두 배우, 뭐 한예리라는 배우는 뭐 더 이상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는데 저는 그 한예리 배우 아닌 이 남자 배우는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난 거거든요. 제가 뭐 독립 영화를 챙겨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김설진 배우가 나온 다른 영화는 보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예리는 감독님의 그 네, 장편 데뷔작 이게 두 번째 영화죠. 네. 푸른 강은 흘러라 2009년도 영화인데 그 출연이 여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이 봄밤에서의 이 영경 캐릭터는 그거와 관계없이 한예리가 아니면 구현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저는 한예리 배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만의 굉장히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연경은 처음부터 저는 한예리 배우분을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제안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였나요? 어땠나요? 제가 시나리오를 보내고 나서도 걱정을 좀 했거든요. 원체 어려운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 만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슬프고 아름답고 고통스러웠다고 하시겠다고. 제가 봤을 때 한예리 배우가 이 연기하고 나고 뭐 많은 배우가 그렇습니다만은 한동안 연경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김설진 배우도 수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거고. 작년 부산영화제에 선정대 갔다 오셨고 네. 이어서 올 베를린 영화제 네. 포럼 부분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한 영화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평가를 사실은 받은 겁니다. 쉽게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영화라는 평가를 좀 받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포럼 섹션이 좀 네.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들이 많이 초대받는 섹션이거든요. 네. 베를린 영화제에서의 어떤 평가를 좀 직접 들려주시죠.
글쎄요, 평가는 저가 베를린에서 조금 놀랬던 건 네. 그분들은 한예리 배우님, 저 김설진 배우분들을 모르고 그냥 어떤 영화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영화 자체를 보셨는데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제가 어떤 해보고 싶었던 어떤 영화의 형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을 해주신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기도 하고 영화를 정말 마음 아프게 너무나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 작품의 형식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연경과 수환을 연기한 두 배우분의 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극찬을 해주셨다. 저는 근데 다른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만들었고 네. 이 영화를 어떤 다른 분들이 평을 해주신다는 이런 것 자체도 너무 오랜만에 경험이고 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저희 영화에 담겨 있는 것, 제가 담고자 했던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써주시고 표현하고 평가해 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두 배우한테는 그냥 최소한의 설정만 주고 알아서 연기해라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가 있었고 근데 그 두 배우분이 정말 자기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인데 여긴 여기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는 해서도 안 되고 저희 영화의 감정이 그런 감정도 아니고 단지 제가 처음 배우분들에게 부탁했던 게 딱 하나인데 두 가지네요. 하나는 바쁜 분들이지만 좀 최대한 자주 만나서 정말 짧은 시나리오지만 시나리오를 계속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실제로 살을 빼셔야 되는데 저희 영화에는 분장도 없고 배우분들이 정말 살을 점점 빼가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일인 걸 알고 있어서 그거를 특별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두 가지를. 근데 그 두 분들은 몸을 만드시는 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덧붙일 필요가 없는 그렇게 해내시는 분들이었고 저희 시나리오 처음부터 정말 짧았는데 만나서 처음부터 읽고 특히 이제 한예리 배우분 같은 경우에 시를 읊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특정 씬에서 연기를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연경과 수환의 감정이 그때 어땠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슛이 촬영에 들어갔을 때는 배우분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거나 살짝 놓친다기보다 그 여기에 이렇게 몰입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놓치거나 요게 조금 아쉽다 했을 때는 그냥 첨언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말로 제가 배우분들이 저희 영화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힘드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제가 베를린에서 베를린 분들도 그 두 배우분의 연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에는 한예리와 김설진 배우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혹시 그 배우들이 다음에 다시는 우리 강민정 감독님과 영화 안 해요 그러진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안 여쭤봤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애초에 영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영화의 형식과 함께 배우분들의 연기가 우리 영화의 내용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배우분들 저는 평소에 편집하면 배우분들의 얼굴만 쳐다보는 게 이제 직업이라서 저 배우가 저때 저렇게 했었구나. 그 편집하고 극장에서 보고 이러면서 그때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들을 끝나고 나서도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배우분들에게 정말 저희 영화는 정말 작은 영화였고 정말 극단적인 독립 영화라고 할 수 있었는데 좋은 자리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꼭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하신 만큼. 아니 그래서 제가 한예리 씨의 출연이 참 감사한 게 최근에 뭐 이희준 씨가 네. 고봉수 감독 영화에 출연하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소위 그 이름이 알려진 그런 시쳇말로 잘 나가는 배우들이 아주 저예산 독립영화에 출연하는 예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예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가령 화란에서 송중기 같은 탑스타가 노게런티로 출연하고 하면서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나가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영화에서 한예리 미나리라는 어떤 히트작에 나왔던 그런 여배우가 이런 의미 있는 영화에 출연해서 그 영화의 존재감을 살려준 것은 앞으로 많은 배우들이 좀 참고해서 좀 이렇게 좀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배우가 그렇게 의미 있는 저예산 독립 영화에 자기 몸값에 관계없이 네. 출연한다는 것, 그거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네. 어떤 덕목이지 않은가.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두 번째 영화가 이렇게 선보였습니다만은 혹시 뭐 다음 영화는 언제 만들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봄밤이 그래도 부산 영화제도 가고 네. 베를린까지 갔으면 좀 더 좋은 기회가 빨리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기회를 기다려서는 영화 만들기 참 어려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봄밤 그 이후를 생각하고 만들진 않았거든요. 이게 거의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만들니까 이게 몸속에 있었던 오래전부터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한번 영화를 만드니까 막 이렇게 저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오랫동안 이렇게 막 눌러놨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할 수 있다면 그냥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뭔가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권여선 작가의 다른 원작을 또 영화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딱 그렇지는 접어둔 건 않죠. 아닙니다. 그냥 독자로서 네. 권여선 작가님의 글을 또 만나고 싶은 거고 그 속에 있는 인물들을 만나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너무 아프셨다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면 그 다음 글 속에 새로운 또 다른 인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독자로서. 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렀고요. 직접 이 방송을 보실 시청자분들에게 이 영화는 이런 영화니까 꼭 봐주십시오라고 한 말씀 전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한번 편집을 하면서 한번 제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봄밤이 어떤 삶의 비의를 건드린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딱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 분들을 볼 때 내가 소설에서 느꼈던 아픔이 나의 어딘가를 건드려서 나를 이렇게 미친 듯이 움직이게 해서 영화를 만들었고, 또 영화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의 어딘가를 건드려서 이렇게 영화가 혹은 아픔이 서로 만나는구나. 근데 그게 정말 비의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저희 영화 봄밤이 작고 투박한 영화이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분에게 뭔가 살며시 다가가는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런 어떤 순간을 같이 좀 경험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예리 김설진 배우분의 두 연기가 영화를 보시는 분의 관객의 마음에 뭔가를 살게 건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봄밤 많이 봐주십시오. 네, 그 빈말이 아니고 그 삶의 비의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적합하게 다가오고요. 사실 저는 극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거의 모든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빈말이 아닙니다. 이 봄밤만큼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는 있기 힘들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삶의 비만이 아니고 이 한예리, 김설진 두 배우가 그 연기하는 그 디테일들을 작은 화면으로 보는데도 이러니 이거를 대형 화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두 번을 이미 제가 그 스크린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극장 가서 꼭 볼 건데 보지 않아도 이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 영화야말로 반드시 극장에 가서 진짜 이 참맛을 좀 한번 보기를 권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강미자라는 감독을 처음 만났습니다만은 흔치 않은 그 연출력으로 구현한 그 삶의 비 꼭 보시길 권하면서 칸차릴의 시네킥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